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먼저 오늘 일어났던 일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번 주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에 빠졌다는 게 누구와 누가 사랑을 빠졌다는 것이냐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본인이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처음에 아주 그 터프하게 본인이 대했더니 김정은 위원장도 터프하게 했고 그렇게 오고 가고 하다가 이제는 그 사랑에 빠졌다. 그 전에 이제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그 전쟁까지 갈 뻔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참 오바마가 지금까지 대통령 아닌 게 다행이다. 내가 들어와서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만큼 그 북한 이슈가 중대하고 빨리 풀어야지 되는 거다. 북한이 핵 완성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에 그 오바마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전부 그 항상 그 국가와 국가 간의 사이에는 가장 그 온건한 외교적인 것부터 강력한 그 군사 옵션까지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한 군사 검토에 대해서는 뭐 미국인은 물론이고 주한 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들도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우방국의 국민들 너무 많이 희생되는 것이 계산에 나오기 때문에 그 옵션은 쓸 수가 없는 옵션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을 했으면 전쟁에 지금 처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홍보를 그 광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제가 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치고받고 하다가 하면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뭐 정말이다 하면서 뷰티풀한 레터까지 지금 내가 몇 번이나 봤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도 또 그 미디어가 아니 뭐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흉내내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그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y'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But you know what? Now they'll say Donald Trump said they fell in love. 네, 그 본인도 그 대통령스러움을 발휘할 수 있지만 뭐 200명 정도 앞에서 대통령 그처럼 대통령스럽게 말하는 것 쉽다. 이렇게 10,000명 어느 정도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을 그 끌어들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자랑을 했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강력하게 그 비난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본인과의 그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강조를 했죠. 그 많은 나라를 비난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 리용호 그 북한의 외무상이 유엔에서 연설한 것을 지금 이 오늘의 미국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영어 버전이 있고 한국어 버전이 있는데 한국어 버전 원래 한국어로 그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어죠. 연설을 약 16분 정도 했고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16분 조금 넘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유엔에서 전부 그 영어로 더빙을 하는데 제가 한국어로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오늘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리용호 그 외무상이 연설을 한 것을 지금 뉴스로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I like him, he likes me.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용호 그 북한 외무상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돌멩이 하나도 써보지 않았는데 미국은 그 우리나라를 과거에 정말 그 정도로 무참하게 그 무기로 짓밟았고 그리고 전략적인 핵무기를 들여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그 국가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했었던 얘기를 지켜라.
미국이 우리는 많은 좋은 일들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좀 전에 그 연설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뭐 유해도 그 돌아왔고 뭐도 북한이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는데 난 준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리용호 외무상이 오늘 유엔에서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선의. 굿윌이 무엇이냐? 좋은 제스처가 보여지지가 않는다. 신뢰가 너무나 중요한데 워싱턴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비핵화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그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미국의 제재가 계속 있는 한 불신이 깊어지고 그렇다면 비핵화가 어렵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처럼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이런 정도로 가면은 한국과 그 북한과의 관계도 그랬더라면 이처럼 좋아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지금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는 신뢰 아래 아주 잘 돼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워싱턴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정도까지 말도 했고 파이프 드림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뭐 몽상 내지는 망상. 우리를 그 무릎 꿇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경제 제재를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서 그렇다면 그것은 그 파이프 드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북한이 이러이러한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유엔에서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는커녕 이 오히려 더 조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그대로 16분 정도 올려놨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엔 연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다시 한 것이 굉장히 그 미국에 좋을 것이다라고 그 얘기를 했고요. 또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곧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처럼 얘기를 했고 편지는 예술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왜 편지를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국제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외교적인 그 편지를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너무 기뻐서 좋고 하니까 자랑스럽게 자랑하느라고 보여줬더니 또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건 정말 예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런 것을 다 공개를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 대 개인으로는 뭐 솔직하다고도 할 수 있고 매력적인 인간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는 위험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일이 이번 주에 좀 보였습니다. 또 시간에는 특별히 얽매이진 않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뭐 2년 안에 4년 안에 임기 안에 비핵화를 할지 안 할지 두고 보자 항상 하는 얘기예요. 오늘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얘기도 이번 주에 유엔에서 했고요. 자, 이제 북한과의 관련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에서 너무너무 중요했었던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 뉴스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런 며칠 특히 이제 목요일에 아침과 저녁에 오후에 두 번의 청문회를 통해서 미국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진 그런 시간 하루였습니다. 두 사람 다 과연 어떤 한국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연방 대법관이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50대 중반도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거의 뭐 앞으로 뭐 4, 50년을 연방 대법관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죠. 브렛 캐버너가 청문회에서 나는 17살 때
지금 그 나에게 정말 강간당할 뻔했었다고 하는 그 포드 교수, 크리스틴 그 포드 교수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만난 적조차 없다. 내 캘린더를 봐라. 그날 무슨 파티에 간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분노하면서 또 그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흥흥하면서 이 상원의원 법사위원들이 뭔가를 물어보면 오히려 되묻기도 하고 좀 조금 상식에서 그 상식에게서 멀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실제로 연방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너무나 그 스트레스풀한 그런 일들을 견뎌야지 되는, 그리고 물론 성향은 있지만 그 케이스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리고 할 때는 가장 그 공정한 마음으로 해야지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완전히 그 청문회 하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다 짜고 나를 파괴시키려고, 그리고 지난 2주일 동안 열흘 동안 우리 가족 나 자신을 철저하게 파괴시켰다.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게 못마땅해서, 그리고 이제 그 클린턴에 대한 그 복수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이 사람이 이제 빌 클린턴 과거 그 탄핵 재판에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 아래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분노를 할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스가 15살 때, 지금은 이제 53살의 교수입니다만, 15살 때 이제 한 집에서 뭐 파티라고 하기보다는 그 모였었고, 친구들이 서로 다른 남학교에 다니는, 여학교에 다니는 그 몇 명이 모였었고, 그리고 뭐 한밤중도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뭐 맥주 한 병인가요, 한 잔인가를 마셨다고 했죠. 그러나 이미 그 집에, 비치하우스 그 집에 갔었을 때 케버나와 그의 친구 그 마크 저지라는 친구는 술이 잔뜩 취해 있었다. 그리고 나를 강간하려고 했고,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하려고 하자 입을 막아서 순간적으로 사고로, 그 입을 막은 것 때문에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사고로 죽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까지 했다. 이제 그 여자 교수의 증언은 그런 그 증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수가 먼저 증언을 했고, 나중에 그 케브나 연방 대법관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교수가 증언을 할 때까지는 53살인데도 아직도 그 음성도 소녀 같고 겁에 질린 것 같은, 그러나 또 무슨 후유증이라든가 아니면 그 뇌에 있는 뭐 어떤 부분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호르몬 같은 것 얘기를 할 때도, 뭐 이 사람이 심리학자지만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또 얘기를 그 했어요. 뭐 부신, 뭐 수질, 뭐 피질, 뭐 호르몬,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되뇌에 뭐 축두엽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그 침착하게 떨면서도 침착하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케브나가 증언을 하고 나서는, 야,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을 연방 대법관에 지명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 크리스틴 포드 교수가 정말로 믿을 만한 증언을 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나이스한 사람이다. Very very nice한 여성으로 나는 봤기 때문에 뭐 그게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니 이게 그 연방 대법관이 되기가 쉬워진 건가 어려워진 건가 몰라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FBI가 그 이 교수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조사를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이게 대통령만 허락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공화당의 원래 그 오늘 투표를 시작을 해서 화요일 날이면 완전히 마무리를 할 그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청문회가 있고 나서
또 그 공화당에서 그 몇몇 사람 한 세 사람 정도가 지금 이 그 찬성 투표를 던져주지 않을 만한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제프 프레이크라는 이 사람은 지금 선거도 치르지 않아요. 왜 치르지 않느냐면은 너무나 그쪽 지역구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지역구가 됐기 때문에 예비 선거에서 본인이 나가봤자 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임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제프 프레이크 의원이 어제 이제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서 그에게 찬성표를 던지겠다 공화당으로서. 왜냐하면 이 사람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리고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에게 투표를 하겠다 하고 했더니 어떤 그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법 위원회 소속이에요. 이제 사법위원회에 가서 소위원회 투표를 하러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막아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성폭력 그 가해자를 물론 아직 그 조사에서 가해자로 나온 건 아닙니다. 가해자를 수십 년 동안 연방 대법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느냐. 어떻게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느냐 하고 두 여성이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제프 프레이크 의원이 두 여성의 그 쳐다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땡큐라고 얘기하고 나 지금 투표하러 가야주돼요 하니까 여성들이 내 눈을 쳐다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때 이제 이 그 제프 프레이크 의원이 마음이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사법위원회 그 작은 그 회의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제 툭툭 그 민주당 친구예요. 이 사람이 공화당인데 그 민주당에 친구가 여러 명이 있어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그 미국적인 거죠. 이제 친구를 크리스 콘이라는 친구를 툭툭 치니까 같이 또 나가요. 나가서 몇 시간 얘기하고 오더니 이 제프 프레이크가 본인이 이제 이 그 사법법사위원회의 소위원회에 투표는 하겠지만 전체 투표에서는 나는 일주일로 제한을 하자. 수사국이 연방 수사국이 수사하지 않고는 내가 예스 투표를 한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사위원장은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조사를 하지 않고는 자신이 확신이 들지 않아서 어떤 투표를 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제프 프레이크라는 한 의원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미국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지만 그 미치 매코넬이라는 전체 그 상원 그 공화당의 대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허락을 해야지 되는데 그 사람이 허락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허락을 해버렸어요. 대통령과 전체 그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두 사람이 허락을 해야지 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FBI가 그 수사하게 해라 하고 허락을 하니까 미치 매코넬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한 주일이 미국에선 굉장히 그 중요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이 막 비난하는 게 그런 거죠. 왜 이 교수의 스토리를 7월 30일부터 민주당의 법사위원회의 최고 랭킹 멤버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이 알고 나서도 공화당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 포드 교수가 이런 그 성폭력 피해자로서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포드 교수도 청문회에서 내가 그런 것을 요청을 했고 말하지 않은 그 다이언 파인스타인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 언론이 어떻게 알았느냐? 언론이 안 것은 이 포드 교수가 원래 그 워싱턴 포스트에도 그 제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친구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하면서 몇몇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등등 그 사이에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워싱턴 포스트에 나다 하고 나를 밝혀라 하고 했고 그러나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것을 다 믿는 게 아니죠. 이거 분명히 다이언 파인스타인이 아니라고 해도 스태프들이 흘린 거다. 흘려서 알게 된 거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기 전에 버즈피드라든가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런 데서 흘린 거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것을 조사하자고 공화당에 와서 했어야지 왜 중간 선거가 4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흘리도록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케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도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뭐 분노할 만한 그러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죠. 다이안 파인스타인 의원처럼 자신이나 이 스태프들이 전혀 흘리지 않은 것인지 흘린 것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공화당이나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볼 때는 민주당이 했다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 이런 것을 흘렸느냐 흘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 포드 교수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가 술이 잔뜩 취해서 어떤 그 친구들과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2층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로 가려는 나를 베드룸으로 끌고 가서 문을 닫고 음악을 더 키우고 옷을 벗고 강간하려고 하다가 또 내가 도와달라고 또 다른 그 케버너의 친구가 옆에 서 있어서 눈을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고, 그 사이에 그 친구도 또 덮치려고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그 서로 다 침대에서 떨어지고 해서 방을 그 탈출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케버나우의 친구인 마크 저지라는 이 사람은 이 포드 교수의 신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런 일 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원이 밝혀진 뒤에는 숨어버렸어요. 델라웨어에 어디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언론도 그를 찾질 않고 인터뷰를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포드 교수는 청문회를 하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증거를 제시를 하지는 못해요. 그 집이 어느 집이었는지, 그 집에 어떻게 갔는지,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사실만 기억을 하고, 이제 그 의원들이 물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분명히 그게 케버나우가 맞느냐 100% 확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케버나우의 친구, 같이 현장에 그 방 안에 있었던 이 친구를 6주일이나 8주일 뒤에 마켓에서 만났을 때 내가 하이 했더니, 어떤 그 의도로 하이 했는지 모르죠. 하이 했더니 엄마와 같이 마켓에 갔다가 엄마와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하이 했더니 그 케버나우의 친구인 그 마크 저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픈 사람처럼 되더라. 이제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도 중요하고, 이 굉장히 강하게 민주당을 비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케버나우가 그 당시에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포드 교수가 술이 너무 많이 취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아래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본 게 아니잖아요. 해서 포드 교수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마크 저지는 기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케버나 연방 그 대법관 지명자가 굉장히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술을 워낙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그 사람이 술을 정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마시는 적이 많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도 내가 그의 술 친구였는데 정말로 심각했었다. 이런 그 증언을 하는 친구들은 많아요. 오늘도 여러 명이 새로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봤죠. 당신이 그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 술을 마신 적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기는 아닌데 당신 그 술 좋아하냐? 그래, 내가 술 좋아해. 나 비어 좋아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가 잘못됐어?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 마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 답변하지 않으면서 당신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 마신 적 있어? 무슨 술을 좋아해? 어떤 브랜드의 술을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 명의 의원은 그 전에 아주 그 예의 바르고 아주 그 품위 있게 말하는 그런
기존 그 여성 그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90세가 넘으셨는데 평생을 알코올 그 중독 때문에 너무 그 고생을 하셨다. 혹시 정말 그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 마신 적이 있느냐 하니까 그 의원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좀 휴회하고 와서 다시 그 시작을 할 때, 청문회 다시 시작할 때 그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저돌적이고 과격한 모습을 어쩌면 공화당이 원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겠는가라고 공화당 측에서는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스트레스풀한 그런 잡이 연방 대법관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방 대법관이 되기는 기질상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민주당을 성명에서부터 마구 공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파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람이다. 이슈 자체도 이민이라든가 낙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대통령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선거 자금도 마음대로 줘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이슈도 이슈인데 게다 대고 이제는 기질상으로 울고 웃다가 호통치다가 소리치다가 온갖 쇼를 다 했거든요. 그 청문회 몇 시간 동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질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여성 그 포드 의원은 대통령이 얘기한 뭐 그 정도로 다 그냥 뭐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포드 의원의 증언을 보면서도 가증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화당의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이 포드 의원이 실제로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더라도 포드 의원의 증언을 더 믿겠다. 연방 대법관 그 지명자의 지명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는 제가 처음에 그 뉴스를 할 때 클리어런스 토마스 27년 전에 그때도 제가 이 청문회를 커버를 했었거든요. 아니타 힐 교수 똑같았어요. 클리어런스 토마스도 아니타 힐도 그 흑인이었고 클리어런스 토마스 지명자도 흑인이었고 이번에는 백인이지만요. 클리어런스 토마스도 지금 그 브렛 그 캐버나우처럼 막 화냈어요. 막 성질 내면서 화내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화를 내고 했는데 그땐 그게 통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타 힐이 사실 지금은 증거도 많이 포드 교수가 못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미안하다.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도 중간중간 많이 했는데 아니타 힐 교수는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많은 증언을 갖고 나왔는데도 그때는 그 상원의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부 백인 남자였었고 클리어런스 토마스는 그 흑인이었는데 남부에서 가난하게 자란 그 흑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서 최초의 연방 그 흑인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공격했다간 인종차별이 되게 생긴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아니타 힐 교수가 그때 이제 35살이었고 해서 이 클리어런스 토마스에게 상당히 뭐 그런 인종적인 그 플러스 베네핏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점은 있었지만 클리어런스 토마스라는 흑인 대법관 그 지명자를 백인 그 남자 그 상원 의원들이 다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 같은 눈초리는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백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상원 그 소속 의원들도 우리 자식들도 저렇게 캐버나우처럼 됐으면 좋겠네. 또 같은 백인으로서 그런 공감도 같은 것도 조금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들고 그러면서 이 공화당 의원들이 나중에는 막 이 그 캐버나우에 동조하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공화당 그 백인 의원들이 푸에르토리코에서
희생당하고 뭐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와서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숨지고 하는데 여행 금지로 얼굴이 하얀 색깔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막 금지당하고 또 이제 또 뭡니까? 그 이민에 대해서도 강력한 부모를 떼놓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화내지도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어쩜 이렇게 캐버나우에 대해서만 관대할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봤고요. 캐버나우가 17살 소녀가 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 이 구치소를 떠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철저하게 그렇게 무시하면서 이 사람이 이 그 FBI 수사 내지는 조사를 뭐 긴 시간이 아니니까 받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민주당이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것이고 공화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또 이 그 캐버나우도 안 된다. 지난 열흘이 얼마나 힘든 기간이었는 줄 아느냐 하고 막 화를 냈어요. 그게 이제 크리스 쿤한테 그렇게 화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의 크리스 쿤 의원이 안다. 충분히 짐작한다. 하루가 평생 같았겠지. 그러나 뭐 계속 하자는 게 아니라 며칠만 그 이제 그 관계자들을 목격자들을 좀 수사하면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안 될 뻔했죠. 그러나 뭐 대통령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되게 된 것이고 본인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점점 그 당시에 이제 이 캐버나우가 다녔던 학교가 그 조지 워싱턴 프랩스쿨인데 이 스쿨 다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 닐 고서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연방 대법관도 그 학교를 나왔고 그 학교 주변에 카톨릭 여자 고등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 여자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 여성들이 예전에 한국에서 만약에 그 남학생과 여학생이 미팅했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남학교 여학교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도 정말 이 포드 교수처럼 당했어. 나 혼자인 줄 알고 내가 막 술도 마시고 했었으니까 그때 막 그 술 문화가 특히 조지타운 그 프랩스쿨을 조심해라 하는 얘기가 많았고 실제로 조지타운 프랩스쿨에서도 부모에게 이 아이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 하는 것을 경고문 편지도 보내고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80년대 초예요.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변에서 계속 나도 그랬어 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그 고등학교, 대학교, 예일대학교 다녔던 그런 여성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게 내가 당할 뻔했다는 술과 마약도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흑인 그런 타운에서 마약이 있다 하면은 제각 잡혀갑니다. 그런데 백인 학생들이 특히 이제 부잣집 아들 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아이빌리그 이런 데서 마약하고 하는 거 잘 안 잡아가요. 잘 안 잡혀요. 그런 그 미국의 법 시스템의 어떤 그 허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때 대학교에 들어가도 또 10대이기도 하고요. 10대 때 술, 마약, 10대의 호르몬 또 얼마나 건장해요. 캐버나도 지금 풋볼 선수였는데 그런 때는 이렇게 부모님도 없는 비치하우스에서 완전히 술을 술통으로 가져다 놓고 먹었다는 것 아니에요. 하면은 폭력과 섹스 같은 것이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파워풀한 남자들은 잘 조사하지 않고 또 이제 부모들이 이제 잘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에 신고도 잘 하지 않지만 또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가도 지난번에 왜 USC 대학에서도 그 USC의 그 의대의 학장이 결국은 물러났습니다만 어떤 그 여성 그 몸을 돈 주고 팔고 했었던 그런 여성과 아주 나이 어린 여성과 오래 살면서 호텔에서 마약하다가 그리고 그것도 다 경찰에까지 호텔에서 알렸는데도 이 사람이 그 전화 한 통해서 빼내고 이러잖아요. 이런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는데 이런 문화를 이번에 조금 더 잘 알게 된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미국의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이 포드 교수를 강간을 하려고 했었다 하는 그 사람이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말 이 캐버나가 얘기하는 것처럼 포드 교수가
포드 교수는 100% 연방 대법관 지명자라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뭐 강간을 당할 뻔했을지 who knows, nobody knows, nobody knows인 겁니다. 아직은.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사람들이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몇 포인트 차이가 나더군요. 이 포드 교수를 더 많이 믿는다 하는 것 나오고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 지명자가 이거 민주당이 놓은 덫이야, 음모야, 뭐 클린턴에 대해서 조사했었던 나에 대한 복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고 했는데 술은 뭐 맥주를 좋아했지만 맥주를 그렇게 내가 포금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증거를 별로 대지 못한 그 닥터 포드를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날 증언에서도 이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인데 대법관 지명자가 사실과 다른 증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 자리에 파티에 갔었던 게더링에 갔었던 사람들이 타안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 그 포드 교수의 절친한 여자친구도 아니라고 하고 타안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false예요. 연방 대법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나는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한 사람만 그 마크 주어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같이 만약에 범행이라고 하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마크만 모른다고 했었던 그것도 포드라는 사람이 이 교수가 직접 드러나기 전에 했었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뭐 거짓말인지 어설프게 증언을 한 것인지 연방 대법관이나 되겠다는 사람이 그것은 false 증언을 청문회에서 한 겁니다. 선서하고 한 증언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나중에 조사를 해서 가짜 증언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정서불안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적어도 그 청문회를 할 때는 울다가 우리 딸과 가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관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를 비난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격할 때는 정말 가차 없거든요. 그리고 흥하고 웃다가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였다. 이건 제가 방송할 때는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방 대법관이 돼서도 물론 이 시기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너무 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참아야지 되는 게 연방 대법관 정도의 기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중간에 이제 린지 그레엄 공화당 의원이 쫙 나타나서 이 캐버너 대법관을 쫙 이제 방어막을 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똑같은 모습을 카멜라 해리스라든가 다이언 파인스타인이라든가 또 다른 이제 의원들이 여러 명 여성 의원들이 민주당은 10명 가운데 4명이 여성 의원이었거든요. 법사위원회 소속이. 그런 여성 의원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상대 당 의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화내고 막 그냥 그랬으면은요. 비난 많이 했었을 거예요. 히스테리컬하다고. 그런데 남자기 때문에 아직도 상원법사위원회에서도 남녀의 이런 것이 존재하는구나. 아무도 린지 그레엄에게 정말 신경질적이고 이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더 차분하잖아요. 캐버나우가 다이안 파인스타인 의원에게 제가 방송할 때 다 들려드렸는데요. 뭐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말을 차고 들어가고 대답도 안 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할 때도 다이안 파인스타인이 꾹꾹 참았겠죠.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여성 의원들도 당신은 술 끊긴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제 대법관 지명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가만히 참잖아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다시 천천히 하고 카멜라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남성과 여성 간에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런 것으로 넘어가겠는데 일주일을 다음 주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체인지 리서치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유권자에게 27일, 28일 이틀 동안 했더니 누가 더 믿음직스러운가? 포드 교수 48%, 연방 대법관 지명자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할지. 가장 주목되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네 사람 정도 되겠네요. 조 맨신이라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한 웨스트 버지니아가 이제 그 40% 정도나 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막 그 광산이 있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광산 다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으로서 조 맨슨이라는 의원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화당 그 도전자의 아주 그 강력한 그 도전을 받고 있어서 이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할까? 이것도 주목이 되고 나머지는 공화당에서 리사 머코스키와 수잔 콜린스라는 두 명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 두 명 의원이 일주일 연방수사국이 조사를 한다 하는 것에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그리고 일주일 합시다라고 얘기한 제프 브레이크 공화당 의원. 지금 51대 49기 때문에요. 한 명 이상이 노에 투표하면 안 됩니다. 한 명은 노를 해도 돼요. 그러면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이제 상원 의장 자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애매한 의원들이 3명이잖아요. 제프 브레이크, 리사 머코스키, 수잔 콜린스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방 그 수사국이 일주일 있으니까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인터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는 정말 세계가 그 내용을 굉장히 주목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길어져서 이 이상은 더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워싱턴을 비우겠네요. 오늘 여기에 있었고 테네시, 뭐 미시시피, 미네소타, 뭐 켄터키 이런 곳으로 가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법무부 부장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팅을 원래 그 목요일에 하기로 했다가 연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민주당 의원들 200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할 수 있다 하는 게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나온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자산 같은 것을 다 트러스트 재단에 두지 않고 아들들에게 관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그 호텔을 포함해서 트럼프 호텔에 많은 사람들이 묵고 뭐 트럼프 호텔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마다 어디를 가니까요. 지금까지 이번 주는 뭐 선거 캠페인이니까 캠페인을 하러 갔지만 이제 그 뭐 골프장이라든가 이런데 뭐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런 곳에서도 돈을 내고 거기서 어떤 뭐 회의도 하고 이게 다 대통령 돈 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 관해서 고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네요. 그리고는 계속 뭐 경제적인 게 너무 좋은데 이제 10월 달이 되잖아요. 다음 주는 10월 달이 되는데 10월 달이 미국이 이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하니까 그런 것도 10월 달 들어서 조금 이제 보게 될 것 같고요. 아무튼 all about 미국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관한 FBI의 이제 그 수사 내용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하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